부산과 경남의 일일 확진자가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인 확산에 타 지역발 감염이 이어지며 확산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대 의대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새로운 근거를 내놨습니다. 노령층은 바이러스로 인한 세포 스트레스 반응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의 특례시 지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자치권한 강화 등 특례시 효과로 인해 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와인 가격표를 고가의 와인에 붙여 계산하는 수법으로 와인을 훔쳐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에서는 또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존의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무는 데 더해 가족 간 감염이 또 다른 확산의 고리가 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오후 1시 30분 기준 부산에서는 3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들 중 7명은 8일 확진된 1047번 환자와 가족으로 최근 함께 모임을 했다가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이를 비롯해 신규 확진 사례의 절반 이상이 가족 간 접촉에 의한 감염입니다. 가족 간의 감염은 가족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병원 등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확산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모임을 자제하여 주셔야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음악실 관련 4명, 요양병원 2곳과 관련해 5명, 교회 관련 1명 등 집단 감염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부산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보름이 넘도록 두 자릿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일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거는 이게 감염의 어떤 증가 속도는 조금 낮추었다고 보지만은 지금 완전히 그 추세를 꺾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확실히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그 거리두기가 좀 더 지속이 되어야만.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경우 무증상일 때 감염력이 더욱더 높은 특성이 있다며 가족과 지인 간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9일 부산의 치료 중 환자는 381명, 자가격리자는 4,700여 명이며 1명이 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경남도 하루 확진자가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인 확산도 문제지만 타 지역발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산의 한 확진자가 양산 소재 중학교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비상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8일 밤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교사가 양산 소재 중학교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수능 당일 시험 감독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남도는 학교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긴급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출근을 했던 해당 중학교 그리고 수능 감독관으로 갔던 그 날짜도 전파력에 해당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니는 학교와 감독관으로 파견됐던 학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타 지역으로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의 경우 지난달 말 울산의 가족으로부터 한 중학교 교사가 확진된 이후 또 부산 확진자 동선에 들어가면서 비상입니다. 김해도 전체 확진자의 20%가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 확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9일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진주 이통장 연수 관련 확진자만 82명이고 김해 노인주간센터 관련 확진자도 3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코로나를 빨리 차단하는 데 방역에 중점을 둔 경남도는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진단검사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외에 어떠한 증상도 본인이 느낌에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검사비는 전액 무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또 음식을 먹은 이후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고 타 지역 이동을 최소화해달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대가 가장 많지만 사망자 수는 80대가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령층에게 치명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부산대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새로운 근거를 내놨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보다 노령층에서 치사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12월 8일 0시 기준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확진자 수는 20대가 약 19%로 가장 많은데 사망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60대 사망자 수는 64명, 치명률 1%인데 70대는 사망자 174명으로 치명률 약 6% 수준, 80대 이상은 사망자 282명으로 치명률이 17%에 달합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문유석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에게 이렇게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는 새로운 근거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노령층이 젊은 층에 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하는 수용체가 적지만 오히려 치명률이 높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세포 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체내에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노령층의 경우 세포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되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반응을 갖다가 오히려 유발을 하게 되고요.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 자체가 오히려 잘 관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염증이 촉발되어지고 그래서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문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백신 개발과 더불어 실제 치사율이 가장 높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의 감염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과 약물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마스크와 손 씻기를 통한 1차적 예방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9일 오후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 고개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해운대구 중동 산 42-25번지 문텐로드 해월정 아래에서 불이 나 헬기와 진화 차량, 구청 공무원 등 진화 인력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펼쳤고 오후 2시쯤 불길을 잡은 뒤 3시쯤 완전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소방추산 임야 약 830제곱미터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 고성 등 일부 해역에서 채취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강우로 인한 육상 오염원이 유입되면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또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된 굴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가열조리용이라는 표시를 부착해 유통할 것을 명령하고 굴 생산단체와 협의해 생굴 출하를 연기할 계획입니다. 고가의 와인에 가격이 저렴한 와인 가격표를 붙이는 수법으로 와인을 훔쳐온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여 동안 부산과 경남 일대 마트를 돌며 17차례에 걸쳐 260만 원 상당의 와인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구입한 저렴한 와인 가격표를 들고 마트에 찾아가 고급 와인에 붙인 뒤 무인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훔친 와인 11병을 압수했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화물차 수출이나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40대 여성 B씨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다 검거돼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또 다른 사기 사건의 형사 합의금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과 고양, 수원,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의 특례시 지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자치권한 강화 등 특례시 효과로 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이 세 도시의 통합으로 탄생한 인구 103만 명의 통합 창원시. 지자체의 규모는 광역시급으로 커졌지만 재정 인사 등의 권한은 여전히 기초지자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창원시는 차별화된 권한 보장을 요구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들과 함께 특례시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최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진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례시 지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례가 되면 그 예산이라든가 이게 더 확보되니까 그 창원시가 더 복지에도 하고 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면 광역시급 조직 운영과 인사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또 취득세가 특례시세로 전환되고 각종 교부금 혜택 등으로 최대 2천억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돼 지역 현안을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법안은 공수처법 갈등으로 필리버스터란 돌발 변수를 만났었지만 여야 합의 끝에 통과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9일부터 11일까지 2020년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장애인 미디어 오픈 토크쇼와 베리어 프리 뮤지컬, 베리어 프리 독립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어둠 속에서 영화 관람을 체험해보는 어둠 속의 영화관과 동서대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제작한 장애 친화형 마스크를 전시하는 장애 친화형 상품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2020 장애인 미디어 축제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위주로 해가지고 한 해 동안에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총정리해보고 앞으로의 나갈 길을 모색해보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과 동시에 장애인, 비장애인을 비롯해가지고 이 장애인 미디어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인식 공감을 좀 확대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수준인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경남도는 평가 요소 중 외부 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인 반면 내부 청렴도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며 종합등급 하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청렴도가 3단계 하락한 사례는 경남도가 유일합니다. 또 경남도교육청도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내부 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이 3등급을 유지했지만 외부 청렴도 평가가 지난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며 종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거창군이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남도 내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외부 민원인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조사된 것으로 거창군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면서 최고 등급을 차지했습니다.
기장군 정관읍에 들어서는 문화복합센터 정관 에듀파크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국비 60억 원, 시비 4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